강준호,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한영자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강준호는 현관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셰프복은 이미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고 칼가방은 문가에 놓여 있었고 처음 요리를 배우던 날 한영자가 직접 사줬던 앞치마까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강준호는 채화영이 친엄마라는 비밀을 끝까지 숨기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진짜 지옥문은 바로 그 순간 열린 거였어요. 자기를 낳은 엄마가 아니라 자기를 키워준 엄마가 먼저 칼을 꺼내 든 겁니다. 현관 앞에는 아들의 짐이 놓여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파양 서류가 놓여 있었고 한영자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 때문에 강준호는 더 처참하게 무너졌지요. 이건 화가 아니라 끝이라는 걸 그제야 알아버린 겁니다. 강준호는 현관 앞에 놓인 자기 짐을 한참 동안 바라만 봤어요. 서류 한 장은 찢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한영자가 직접 꺼내놓은 셰프복과 칼가방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는 강준호가 이 집에서 어떤 아들로 살아왔는지, 한영자가 그 아이를 얼마나 믿었는지, 요리하겠다고 처음 칼을 잡던 날 얼마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봤는지가 전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준호는 파양이라는 말보다 현관 앞에 정리된 자기 흔적 때문에 더 세게 무너졌어요. 겨우 입술을 떼고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한영자는 그 말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하지 마. 내가 먼저 나를 엄마 자리에서 밀어냈어. 그 한마디에 강준호 얼굴이 무너졌어요. 채화영이 친엄마라는 사실이 들킨 것보다 더 잔인한 건 따로 있었거든요. 한영자는 강준호가 그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 오장미가 마서린 이름으로 드림가에 들어간 것까지 알고도 결혼판 위에 서려 했다는 것,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알아버린 겁니다.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배신이 한영자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강준호는 평생 아무렇지 않게 부르던 어머니라는 말조차 그날 처음으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한영자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어요. 강준호가 요즘 이상하게 흔들린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를 보는 눈빛도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미세하게 굳어지는 얼굴도 한영자가 모를 리 없었지요. 그래도 한영자는 끝까지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강남봉이 흔들리고 채화영이 드림가를 흔들고 마대창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도 강준호만큼은 자기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날 한영자를 무너뜨린 건 직접 찾아온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였어요. 집 초인종을 누른 건 뜻밖에도 진홍주였어요. 평소처럼 당돌하게 들어온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겁을 먹은 사람처럼 눈치를 보면서도 한영자를 흔들 수 있는 말을 손에 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한영자는 처음엔 진홍주가 왜 자기 집까지 찾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홍주가 강준호 이름을 꺼내는 순간 거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준호 씨,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한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홍주는 더는 돌아갈 수 없다는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이 자기 친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오장미가 마서린 이름으로 드림가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도 마서린과의 결혼판 위에 서려 했다는 것까지요. 한영자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채화영이 독하고 강남봉이 흔들린 건 알아도 강준호만큼은 자기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진홍주는 마지막으로 강남봉 이름까지 꺼냈습니다. 강남봉도 알고 있었다고요. 영자만 빼고 이미 다들 알고 있었다고요. 그 말이 한영자의 가슴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남의 사건은 냉정하게 판단하던 사람이었지만 자기 집 안으로 칼이 들어오는 순간은 전혀 달랐어요.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사진 속에서 웃고 아무렇지 않게 아들이라고 부르던 시간들이 갑자기 전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영자는 곧장 강남봉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연결음이 끊기는 순간 한영자는 모든 걸 알아버린 사람처럼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이라면 뛰어와서 설명했겠지요. 하지만 강남봉은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한영자에게 자백보다 더 분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진홍주는 그 모습을 보고도 쉽게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던진 말이 한 집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장미가 강백호 옆에 있는 한자신은 계속 바깥사람일 거라는 질투, 채화영 편에 섰다가 같이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 두 감정이 진홍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습니다. 한영자는 거실 가족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강준호와 강백호는 나란히 웃고 있었고 강남봉은 두 아들 뒤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서 있었어요. 한영자는 그 사진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엎어놓았어요. 소리내어 부수는 것보다 조용히 등을 돌리는 게 더 무서운 법이거든요. 그리고 서랍을 열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남의 가정 문제를 정리할 때 수없이 봐온 서류였지만 자기 앞에 놓이자 그 글자는 칼처럼 보였습니다. 진홍주는 그제야 자기가 건드린 게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의 마지막 선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한영자는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불러줘요. 그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강준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현관부터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가족 사진은 엎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은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강준호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영자는 오래 기다렸다는 듯 강준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히 자기가 키운 아들의 얼굴이었어요. 아플 때 밤새 열을 재고 처음 요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손 다칠까봐 마음 졸였던 아이. 그런데 그 모든 기억 위에 거짓말이 덮여 있었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짧은 질문이었는데 그 한마디가 강준호를 완전히 멈춰 세웠습니다. 강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 하나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차라리 몰랐다고 했으면 한영자는 붙잡을 이유를 찾았을지도 몰라요. 채화영이 속였고 강남봉이 숨겼고 강준호도 피해자였다고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오장미가 어떤 위험 속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 결혼이 무엇을 덮기 위한 판이 될 수 있는지요. 한영자는 강준호의 침묵을 끝까지 보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채화영 아들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엄마로 두고도 끝까지 속였기 때문에 무너진 거야. 그 말이 강준호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가장 아픈 말은 욕이 아니라 정확한 말입니다. 출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핏줄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준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늘 잃는 건 집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단 하나의 자리라는 걸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한영자는 봉투를 강준호 앞으로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영자는 강준호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서 가장 먼저 나온 건 셰프복이었고 그 다음은 칼가방이었고 마지막은 오래된 앞치마였습니다. 처음 요리를 배우겠다며 강준호가 고집을 부리던 날 한영자가 직접 사줬던 그 앞치마였어요. 손은 앞치마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한영자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때문에 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키워준 시간이 아까워서 붙잡으면 강준호는 또 채화영과 강남봉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 안으로 도망칠 겁니다. 강준호의 짐은 현관 앞에 놓였습니다. 그 안에는 옷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영자가 자기 손으로 접어넣은 시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 집에서 내 이름으로 남은 건 여기까지라고 했고 그 말에 강준호는 더는 버틸 수 없는 얼굴이 됐습니다. 다시 어머니라고 부르려 했지만 한영자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약해질까봐, 다시 붙잡고 싶어질까봐, 그 말 한마디를 들으면 무너질까봐 일부러 등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이 파양 서류보다 더 잔인하게 박혔어요. 그때 강백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놓인 짐과 엎어진 가족 사진, 굳어있는 한영자와 강준호를 본 순간 강백호는 그대로 멈췄어요. 평소 같으면 무슨 일이냐고 먼저 물었을 텐데 그날은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강백호는 가방 위에 올려진 칼가방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형이 처음 요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끼던 물건이었으니까요. 강준호가 겨우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강백호가 먼저 칼가방 끈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 집에서 나가는 건 쉬워. 근데 엄마한테 돌아오는 건 어려워. 그 말에 강준호 손이 멈췄습니다. 강백호도 더 말하지 못했어요. 형을 감싸고 싶지만 한영자가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도 알 것 같았거든요. 뒤늦게 돌아온 강남봉은 현관 앞 짐과 탁자 위 파양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을 향해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하게 바라봤어요. 그 차분함이 강남봉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소리라도 지르면 변명할 틈을 찾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이미 모든 걸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이야.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준호를 속인 것, 자신을 속인 것, 채화영을 감싼 것,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미루는 말이었어요. 강남봉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만은 그러지 말라고 빌었지만 한영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이 잘못한 건 맞지만 강준호도 선택했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알고도 숨겼고, 알고도 결혼판에 서려 했고, 알고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선택까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강준호는 끝내 현관 앞짐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드는 순간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영자는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강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오장미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믿었지만 정작 자기 곁에 있던 엄마를 잃는 순간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한영자의 칼은 강준호 앞에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한영자는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강준호를 파양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강준호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 모든 판을 깐 사람은 채화영이었습니다. 낳은 아들을 숨기고 남의 가정을 흔들고 강남봉을 끌어들이고 오장미와의 결혼으로 비밀을 덮으려 한 사람. 한영자는 그 여자를 그냥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그 시각 마대창 집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찻잔을 들고 있었어요. 다시 이 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직은 이겼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서리는 조금만 더 흔들면 되고 강준호는 버림받은 지금 손만 내밀면 되고 정숙혜 쪽은 병원 검사만 막으면 된다고 계산하고 있었지요. 한영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 위로 곧 어떤 분노가 쏟아질지도 모르고 채화영은 여전히 판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양금수는 주방 쪽에서 채화영을 힐끗 봤습니다. 평소처럼 말없이 일만 하는 얼굴이었지만 행주를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큰 소리가 나기 전 공기부터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관 쪽 공기가 먼저 달라졌어요. 누가 온다는 말도 없었는데 양금순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위에 있던 마서린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채화영은 그제야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한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지도 않았고 화를 참는 얼굴도 아니었거든요. 이미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한번 떠나보내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채화영은 애써 태어난 척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한 변호사님, 여긴 어쩐 일? 한영자는 대답하지 않고 양금순 쪽을 봤습니다. 물 한 잔만 주세요. 양금순은 순간 멈칫했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먼저 알아챈 사람은 역시 양금순이었습니다. 그래도 손님에게 물을 내오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건네자 한영자는 그 컵을 받아들고 채화영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제야 채화영 얼굴에서 미소가 아주 조금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영자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내 아들 인생 가지고 장사한 값이야. 차가운 물이 그대로 채화영 얼굴에 쏟아졌어요. 물줄기가 채화영의 머리칼과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거실 안 사람들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채화영은 젖은 얼굴로 한영자를 노려봤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소리부터 지르지 못했어요.
한영자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마대창은 식사자리 쪽에서 소리를 듣고 돌아봤습니다. 채화영은 젖은 얼굴 그대로 숨을 몰아쉬었고 마서리는 계단 위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한영자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몰랐던 마서리는 강준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강준호가 파양당했다는 말은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의 비밀과 자기 결혼판, 그리고 오장미까지 한꺼번에 엮인 문제였어요. 한영자는 물컵을 내려놓고 채화영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은 얼굴을 그대로 들고 버텼어요. 하지만 그 표정 안에는 아주 짧은 공포가 지나갔습니다. 한영자가 어디까지 알고 왔는지, 강준호가 어디까지 말했는지, 강남봉이 뭘 흘렸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강준호는 오늘 내 집에서 나갔어. 그 한마디에 채화영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영자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정말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그 순간 분명히 봤어요. 강준호가 한영자 집에서 밀려났다는 건 채화영에게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폭탄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강준호가 자기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 상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칼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한영자는 낮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낳고 숨긴 아들, 내가 이용하려던 아들, 오늘 내가 내 손으로 내려놨어. 거실 안 공기가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마대창도 처음으로 표정을 굳혔고 마서리는 강준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숨을 삼켰습니다. 채화영은 젖은 얼굴로 한영자를 노려봤지만 눈동자만큼은 숨기지 못했어요. 한영자는 그 눈빛까지 읽었습니다. 채화영은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판에서 놓쳐버린 말을 보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을 흔들고 남의 아들을 속이고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준호 인생까지 결혼판에 올렸다는 말이 거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마서린에게도 꽂혔어요. 하지만 아직 마서린의 마음은 진실보다 질투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 하필 강준호였을까? 왜 오장미가 나타난 뒤부터 자기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걸까? 왜 자기 이름, 자기 자리, 자기 남자라고 믿었던 것까지 자꾸 오장미 쪽으로 기우는 걸까? 그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채화영은 이 집에 다시 들어오면 판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한영자가 먼저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였어요. 물을 맞은 건 얼굴이었지만 진짜 맞은 건 채화영이 숨겨온 판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마지막으로 채화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당신 차례야. 그 말을 남기고 한영자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나가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채화영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자리에서 터뜨리지 않았어요. 한영자에게 당한 수모보다 더 급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마대창이 강준호가 채화영 아들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 그리고 강준호가 파양당했다는 사실이 이 집 안에 퍼졌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제대로 묶지 못하면 판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때까지 말없이 지켜보던 마대창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거실 안 사람들은 전부 그쪽을 봤어요. 마대창은 물에 젖은 채화영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강준호를 서린이 옆에 붙이려던 이유가 그거였냐? 채화영의 어깨가 아주 짧게 굳었어요. 마대창은 이미 한영자가 던지고 간 말의 뜻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강준호가 채화영의 숨긴 아들이고 그 아들을 마서린과 엮으려 했고 그 결혼판으로 오장미를 밀어내고 들인가 안쪽까지 다시 틀어주려 했다는 것까지요. 마대창은 세상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한영자가 뿌리고 간 말 몇 마디만으로도 채화영이 어떤 판을 짰는지 바로 꿰뚫어 본 겁니다. 채화영은 급히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마대창이 먼저 잘랐습니다. 오해? 내 숨긴 아들 들여서 내 손녀까지 팔아먹으려 한 게 오해야? 그 한마디에 거실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리는 계단 위에서 숨을 멈췄고 양금수는 주방 입구에서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줬어요. 채화영은 젖은 얼굴 그대로 굳었습니다. 한영자에게 물벼락을 맞은 것보다
마대창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더 치명적이었거든요. 마대창은 더는 채화영을 며느리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들어와 자기 손녀 이름을 팔고 숨겨둔 아들까지 끌어들여 판을 짜려 한 여자로 보고 있었어요. 설인이 혼사에 내가 입대는 건 오늘로 끝이야. 채화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강준호, 이 집에 들릴 생각도 하지 마. 내 아들 자리 만들려고 내 집안 이용하는 꼴, 내가 2번은 안 봐. 그 말은 채화영의 목줄을 끊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채화영은 마서린을 붙잡고 있으면 강준호를 이용하면 다시 들인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마대창이 그 자리에서 직접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강준호도 맞고 마서린 혼사도 맞고 채화영이 쥐고 있던 다음 카드까지 한 번에 꺾어버린 거예요. 마대창은 이강혁 쪽을 보지도 않고 낮게 던졌습니다. 설인이 관련 일정, 결혼 얘기, 강준호 이름 들어간 건 전부 멈춰. 이강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채화영의 명령만 듣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집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마대창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대답을 미루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채화영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싸움에서 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손발처럼 움직이던 사람 앞에서 자기 계획이 공개적으로 잘려나간 겁니다. 마서리는 계단 위에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영자의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마대창이 직접 강준호 이름을 막아버리자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채화영은 이를 악물었어요. 물은 아직 뺨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고 마대창은 더는 자기를 감싸줄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영자는 나갔지만 그 여자가 던지고 간 말은 이 집 안에 남아 채화영을 계속 찌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채화영이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제 마서린 마음을 더 빨리 붙잡지 못하면 이 집에서 자신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 그래서 채화영은 젖은 얼굴 그대로 이강혁을 향해 낮게 말했습니다. 진홍주 불러. 채화영은 이미 다음 칼을 꺼내들 준비를 끝냈습니다. 한영자에게 맞은 수모를 그대로 갚기보다 마서린 안의 질투를 더 크게 키우는 쪽을 택한 겁니다. 사람을 무너뜨릴 때 가장 빠른 건 진실이 아니라 오해라는 걸 채화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마서린은 여전히 강준호에게 흔들리고 있었고 오장미를 자기 것을 빼앗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만 제대로 건드리면 마서린은 자기 발로 오장미에게 달려가 무너질 겁니다. 이 장면 하나 때문에 모든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요. 진홍주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채화영은 이미 평소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조금 전 물벼락을 맞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했어요. 진홍주는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악을 쓰는 사람보다 맞고도 계산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채화영은 진홍주를 앉혀놓고 길게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장미가 없어야 진홍주도 강백호를 가질 수 있다는 말, 그 한마디가 진홍주 마음을 정확히 찔렀어요. 강백호가 오장미만 바라보는 동안 진홍주는 늘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주변을 맴돌아도 강백호 눈에는 오장미밖에 없었고 그게 진홍주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지요. 진홍주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걸 건드리는 말 앞에서 약해지거든요. 채화영은 그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진홍주의 질투와 마서린의 질투, 두 불길을 한 번에 붙이면 오장미는 다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계산한 거예요. 채화영은 사람은 사실보다 장면에 먼저 무너진다고 했어요. 진짜로 안아도 되고 안 안아도 되지만 아는 것처럼 보이면 된다고요. 질투를 일으키는 데는 진실보다 사진 한 장이 빠를 때가 있으니까요. 진홍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실이 너무 깊어 무섭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강백호를 떠올리는 순간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만 밀어내면 강백호가 자신을 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가 결국 진홍주의 발을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그날 회사 복도에서 진홍주는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오장미와 강준호가 잠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둘 사이에 대단한 말이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에게 더 이상 자신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선을 긋고 있었고, 강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얼굴이었지요. 한영자에게 버림받은 충격이 아직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오장미 앞에 서면 그 상처가 또 다른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누군가를 붙잡으려 할 때 그 손은 애원이 아니라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장미는 그걸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는 자기 이름으로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말라는 말이 강준호에게 닿았지만 강준호는 쉽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오장미 어깨 뒤쪽에 작은 실밥이 붙어 있었고 강준호가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아주 짧고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진홍주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각도를 조금 틀자 강준호가 오장미를 뒤에서 끌어안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서린에게 필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오해였으니까요. 진홍주는 곧바로 사진을 보냈습니다. 메시지도 길지 않았어요. 내가 없는 동안 두 사람이 아주 편해졌다는 한 줄. 그 한 줄이 마서린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씨를 그대로 태워버렸어요. 마서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강준호가 오장미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는 건 달랐습니다.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자기보다 더 따뜻한 눈빛을 받는다는 느낌, 자기 이름으로 살던 세상에서 자기만 밀려나는 느낌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처음엔 휴대폰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진을 봤어요. 강준호의 손이 오장미 어깨 가까이에 가 있었고 오장미는 피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아주 짧은 오해의 순간일 뿐인데 질투에 불이 붙은 마음에는 그게 전부처럼 보였어요. 마서린은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의 상처도 다 가리지 못한 채 회사로 향했어요. 지금 마서린 머릿속에는 진실도 엄마도 30년 전 비밀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또 자기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 질투에 눈이 멀면 가장 가까운 조종자는 보이지 않고 가장 아픈 경쟁자만 보이는 법이니까요. 마서린이 회사 복도 끝에 나타났을 때 직원들이 먼저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민 모습도 아니었고 상처를 완전히 감춘 얼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눈빛만큼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장미는 강준호와 마주 서 있다가 마서린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일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마서린의 시선은 오장미가 아니라 강준호의 손끝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사진이 어디서 온 건지 몰라도 지금 마서린을 여기까지 몰고 온 사람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마서린은 다가오자마자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내 얼굴로 살더니 이제 내 남자까지 가져가. 그 한마디에 복도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오장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오해하기 충분했어요. 강준호도 뒤늦게 화면을 보고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서린은 오해를 확인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상처를 터뜨리러 온 사람이었거든요. 마서린은 오장미만 바라봤어요. 자신을 흔드는 건 오장미라고 믿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깨지면 자기 인생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오장미가 찾으려는 건 마서린의 자리도 강준호도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죠. 하지만 그 진실이 마서린에게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채화영이 나타났어요. 마서린 어깨를 감싸며 오장미를 바라보는 얼굴은 엄마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방패를 다시 끌어안는 사람에 가까웠어요. 채화영은 마서린을 흔들지 말라고 했고 오장미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서린이를 흔드는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지. 그 말에 복도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린은 오장미를 노려봤지만 그 말 하나는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직 채화영을 의심할 단계는 아니었어요. 질투가 너무 커서 그 질문을 바로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한영자가 했던 말, 강준호 파양, 채화영의 젖은 얼굴, 그리고 진홍주가 보낸 사진까지.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연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직원들 입에서 먼저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아주 작았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품에 끌어안는 소리, 누군가 옆 사람 팔을 툭 치는 소리, 그리고 복도 끝에서 낮게 번지는 속삭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마서린 실장이라고 알고 있던 얼굴이 오장미였고 지금 그 앞에 진짜 마서린이 서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회사 한복판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으니 직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저분이 진짜 마서린 실장님 아니야? 그 한마디가 복도 전체를 더 세게 흔들었어요. 마서린은 그제야 직원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모두가 자신과 오장미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들은 이미 묻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회사에 드나들던 사람은 누구였냐고요? 그리고 그걸 최화영 대표는 정말 몰랐던 거냐고요? 오장미도 그 술렁임을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마서린의 질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두 사람을 동시에 봐버린 순간 최화영이 숨기려던 판이 복도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거였어요. 그때 강준호가 본능적으로 오장미 앞에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게 더 큰 불씨가 됐습니다. 마서린은 강준호의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해명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다는 것, 그게 마서린에게는 대답처럼 보였거든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강준호가 마서린 쪽이 아니라 오장미 쪽으로 먼저 움직인 겁니다. 마서린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지금도 오장미 편이네요.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복도 전체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 직원들은 이제 단순히 같은 얼굴을 본 게 아니었어요. 드림가의 결혼판, 최화영의 비밀, 강준호의 마음까지 한꺼번에 봐버린 겁니다. 그때 강백호가 뒤늦게 복도에 들어왔어요. 강백호는 직원들 시선과 마서린의 떨리는 손, 오장미의 굳은 얼굴을 보고 바로 상황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오장미 옆에 섰습니다. 그 순간 마서린은 완전히 밀려난 사람처럼 굳어버렸어요. 강준호도 오장미 쪽, 강백호도 오장미 쪽. 회사 사람들 앞에서 자기만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마서린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오장미가 자기 얼굴과 자기 자리만 빼앗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부 가져간 것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최화영은 마서린이 오장미를 향해 무너지는 걸 보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최화영은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미워해. 그래야 내가 내 편에 남지. 그런데 최화영이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회사 복도 끝에 서 있던 직원 하나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것. 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회사 한복판에서 마주선 장면, 그 옆에 강준호와 강백호가 오장미 쪽에 선 장면, 마서린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까지 전부 찍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직원에게는 이게 집안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드림호텔을 뒤집을 만한 사진이었어요. 몇 분 뒤 그 사진은 익명 제보방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엔 회사 내부 단체방이었어요. 누가 먼저 올렸는지도 모르게 사진 한 장이 돌았고 그 밑으로 짧은 문장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드림호텔 복도에 같은 얼굴 2명. 진짜 마서린 실장은 누구? 그 소문은 회사 안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캡처했고 누군가가 다시 넘겼고 최화영이 손 쓸 틈도 없이 사진은 밖으로 새어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 제목이 먼저 떴습니다. 드림호텔 마서린 실장, 같은 얼굴 여성과 회사서 충돌. 강준호, 두 여성 사이에서 포착 드림과 결혼설 다시 흔들리나. 최화영 대표 복귀 직후 드림호텔 내부 혼란 확산. 기사 제목이 뜨는 순간 최화영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장미를 흔들려고 만든 질투판이 오히려 회사 전체를 집어삼킬 스캔들로 커져버린 겁니다. 직원들이 본 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어요. 마서린과 오장미가 동시에 회사에 있었다는 것, 강준호가 오장미 쪽으로 움직였다는 것, 강백호까지 오장미 곁에 섰다는 것. 그 장면 하나가 최화영이 덮어두려던 모든 소문을 밖으로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마서린은 휴대폰에 뜬 기사 제목을 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오장미에게 밀렸다는 분노가 컸는데 이제는 자기 얼굴이 기사 제목에 걸렸다는 수치심까지 덮쳤어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밀려난 것도 모자라 세상 사람들 앞에까지 끌려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바로 홍보팀에 전화를 걸었으버요. 기사 내려라, 사진 막아라, 제보자 찾아라. 목소리는 차분한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늦었습니다. 기사보다 빠른 건 사람들의 입이었고 사람들의 입보다 더 빠른 건 캡처였거든요. 바로 그때 마대창의 휴대폰에도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마대창은 제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단순히 마서린 이름이 기사에 났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강준호 이름이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영자가 최화영의 숨긴 아들이라고 못 받고 간 그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드림호텔 기사 제목 한가운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결국 내가 숨긴 아들이 우리 집안 이름까지 팔아먹는구나. 그 말에 최화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영자에게 물벼락을 맞았을 때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소리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계산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마대창은 이강혁을 불렀습니다. 강준호 이름 들어간 결혼 얘기 전부 멈춰.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린이 관련 일정도 전부 내 허락 없이 움직이지 마. 회사 홍보팀, 보안팀, 대표실 출입 기록까지 다 올려. 그 말에 최화영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결혼을 막는 말이 아니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을 앞세워 다시 판을 잡으려던 길을 마대창이 공개적으로 잘라버린 겁니다. 마대창은 최화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숨긴 아들 들여서 내 손녀까지 팔아먹으려 했냐. 그 한마디에 거실 안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서린은 계단 위에서 숨을 멈췄고 양금수는 주방 입구에서 행주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최화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영자가 던지고 간 말, 회사에서 터진 기사, 강준호 이름까지 전부 한 방향으로 최화영을 몰고 있었거든요. 최화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려 했습니다. 아버님, 준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최화영 자신도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집에서 강준호를 감싸는 순간 그 말은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 계획을 지키려는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요. 마대창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강준호가 어떤 아이인지는 내가 말할 일이 아니야. 문제는 내가 강준호를 어디에 쓰려고 했느냐지. 그 말에 최화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더 이상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짧게 잘라 말했어요. 서린이 혼사에 강준호 이름 다시 올리면 그날로 너도 끝이야. 최화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영자에게 당했고 회사 기사로 망신을 당했고 이제는 마대창에게 강준호 카드까지 잘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어떻게든 판을 다시 잡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손에 쥐고 있던 패들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화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더 독해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최화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마대창의 말이 최화영을 꺾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강준호를 못쓰게 만들었다고? 서린이 혼사를 막겠다고? 그럼 내가 이 집이 제일 아끼는 걸 먼저 흔들어주면 되겠네. 그 순간 최화영의 시선이 계단 위 마서린에게 닿았습니다. 마서린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한영자의 물벼락, 회사 기사, 강준호 파양, 마대창의 경고까지 한꺼번에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바로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밀면 무너지고 붙잡으면 다시 자기 쪽으로 기울 수 있거든요. 최화영은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대창은 강준호를 잘랐지만 아직 마서린은 자기 손안에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어요. 이제 남은 줄이 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젖은 얼굴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거실을 나가는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한영자가 자신을 모욕했고 마대창이 자신을 잘랐고 회사 사람들까지 자기 판을 봐버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채화영은 끝이었습니다. 문턱을 넘기 직전 채화영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까지 나오시겠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마대창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마서리는 그 말에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채화영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안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한영자의 물벼락으로 시작된 사이다는 마대창의 한마디로 채화영의 마지막 카드를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그 칼에 베인 채화영은 무너지는 대신 더 독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카드를 잃은 채화영이 다음에 흔들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마서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